안녕하십니까. 안전감염 제1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감염성 질환 한 문제, 복지연구 한 문제, 안전관리 두세 문제 해서 약 한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상식적인 문제들이 거의 99% 가까이 일어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감염성 질환 예방. 그 첫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손 씻기인데 이 파트는 예전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기 손 씻기가 답이었습니다. 손 씻기. 손 씻기가 답이었습니다. 이 손 씻기. 근데 지금은 그 손 씻기 중에서도 이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이번에 교재가 바뀌면서 이것이 추가됐거든요. 이 파트가 나올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엄지손가락을 단독적으로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손 씻기를 엄지손가락만 따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지손가락이 역할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한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체 비누를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책이 교재가 바뀌면서 얘보다는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고체 비누 같은 경우는 물을 품기 때문에 세균도 같이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균 액체 비누를 써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회용 수건이나 타월로, 휴지 아닙니다. 휴지. 만약에 이 휴지가 나오면 그게 틀린 지문이에요. 타월. 왜냐하면 휴지는 옷에, 손에 막 묻잖아요. 옷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깨끗한 마른 수건. 이게 정답입니다. 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손을 꼭 씻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뭐냐면 씻지 않는 거 요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행주, 배변 활동, 그 다음에 책, 컴퓨터, 애완동물,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에서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된다.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씻지 않는 과일과 채소를 만졌을 때, 그 다음에 배변 후에 혹은 행주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오래된 책과 돈은 이제 여러 사람이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컴퓨터 키보드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나의 균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물 이런 것들이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염성 예방 같은 경우는 분비물 처리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 체액이 묻은 경우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물로 먼저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면, 찬물로 먼저 닦으면 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찬물로 먼저 닦고 더운 물로 헹궈 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에서는 보시면 피부가 트거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발 뒤꿈치예요. 트거나 갈라지면 그 사이로 균이 침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션을 발라서 갈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감염을 예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로션이 많았기 때문에 책에 로션이라고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을 금지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목욕을 자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흡인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1일 2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한번 사용한 카테터의 경우에는
물에 담궈 놔야지만이 이게 불어서 그 안쪽에 있는 뭐랄까 덕지덕지된 그 체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불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그러니까 고인 물에, 예를 들어서 세숫대야에다가 담궈 놓고 카테터를 씻게 되면 다시 재감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어떻게 합니까? 비벼서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테터를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작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물질이 묻어 있으면 이게 잘 씻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비면 서로 마찰 때문에 여기 있는 오물들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넣고 몇 분 이상? 15분 이상 끓여줘야 돼요. 이상이니까 20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30분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지만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얘가 고무가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15분에서 20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20분이라고 나와 있던 책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5분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지팡이 기억나십니까? 앞쪽으로 15, 오른쪽으로 15. 그러니까 이 15랑 얘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연 건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다 늘어 말리면 고무가 상해서 녹아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태양초 절대 아닙니다. 태양초 좋은, 고추는 태양초가 좋지만 그 카테타는 태양초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늘진 곳에서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카테타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서 늘어 말리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에서 건조해야 되고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15분 이상, 그 다음에 그늘에 건조, 그 다음에 흐르는 물, 반드시 흐르는 물 비벼 씻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지연고입니다. 복지연고는 대여 품목이 있고 구입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구입과 대여가 동시에 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구입 품목을 보시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어요. 구입하고 대여 품목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욕창 환자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나라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과 대여가 동시에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여 품목이 있고 구입 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입 품목은 생각하지 마시고 대여 품목을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여 품목은 우리가 조금 비싼 거예요. 주로 보면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 감지기, 경사로 이런 거에서 얘는 좀 주로 싼 거예요. 값이 좀 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좀 나가는 고가, 얘는 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느낌상으로 외우시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대여 품목이 아닌 것은 구입 품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여 품목만 기억을 하시라. 침대에 뭐 한 15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200만원, 뭐 전동 침대가 200만원, 얘는 한 150만원 가까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30에서 뭐 한 50 정도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얘는 비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여 품목 7종과 구입 품목에 대해서 내구 현안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동 침대, 수동 침대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10년 이렇게 정리하시고, 경사로는 8년인데 팔팔한 인생이 되면 경사나죠. 그러니까 경사로는 몇 년? 8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욕창에 관계된 것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라 라고 의학적 기초 지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침대에서 누웠을 때는 2시간이고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는 몇 시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시간. 그래서 2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3. 그래서 욕창에 관계된 것은 3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목욕 리프트, 얘는 우리가 목욕을 하게 되면 욕창 예방이 더 잘 된다 라고 정리했을 때 얘도 욕창하고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3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이외의 나머지는 주로 5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지팡이는 여기 보시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그러나 이것도 외우실 필요가 없고 지팡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럼 몇 년이죠? 이게 숫자 2하고 닮아 있죠? 그래서 얘는 몇 년? 2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숫자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휠체어 타이어입니다. 수동 휠체어 타이어인데 뒷바퀴의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여기 여기 이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잘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압이 너무 낮게 되면 얘가 여기에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잠김새 역할이 되거든요. 근데 압력이 너무 낮아 버리면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눌러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잠금 기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타이어의 압력은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꾹 하고 눌렀을 때 0.5cm 정도가 들어가는 상태가 가장 탄력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이 또 너무 높게 되면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동 흡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잠금 장치가 일단은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약하지 않는지,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침대입니다. 침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대 사고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우리가 침대를 이렇게 그 사이대 그 난간을 세워 놓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난간을 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이 돼서 골절돼서 사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뭐냐면 신체 일부분이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깃에 질식돼서 눌려서 질식돼서 사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평에 있다가 뭐예요? 이 크랭크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면 침대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옷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당기니까 환자의 목에 이렇게 당겨져서 질식사에서 죽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이에 손이라든지 끼어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꼭 알아두기, 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 이거 가지고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
제 시계를 보시면 10시 지금 10분인데요. 지금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는 시간도 저녁 10시 30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날이 가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러면 얘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플러스고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자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이런 책에 나온 이론을 근거해서 자 각자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문제가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늘 제가 주장했던 공부의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상입니다. 낙상. 낙상은 이 감염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낙상이 진짜 그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전 감염에서 문제가 나오면 최근에는 이 낙상이 하두였습니다. 하두. 그래서 낙상은 꼭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 의식 있는 대상자의 낙상 예방 방법은 흐트러진 물건을 다 정리하시는 게 좋고 자 낙상한 환자를 보게 되면 절대로 움직이시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낙상을 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어르신 괜찮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하고 어디가 다쳤었나요? 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왼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면 왼쪽을 유심히 보시거나 그 다음에 관찰하시고 나중에 119에 도착하면 그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의사에게 확인받고 과음을 삼가든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력 문제, 그 다음에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그 다음에 근력을 키우기. 이것이 낙상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니까 예방 방법이 뭐냐 이걸 많이 물으니까 근육 강화, 환경 안전, 그 다음에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 쓰기,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그 다음에 과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낙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이 하나가 있고 낙상을 일으키는 기타 요인이 있는데 위험 요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행을 할 때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낙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약물의 상호작용 때문에 어지러워서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고요. 기타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여러가지 물건들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상을 일으키는 기타 요인으로는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누는데 신체적 요인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운동장애가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빈혈이 있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신체적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경적 요인은 뭐냐면 신체적 요인이 아닌 것, 즉 집안의 전선이라든지 문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신체적인 요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행동적 요인이 있습니다. 행동적 요인. 이는 지나친 음주나
피로에 의해서 개인 활동량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낙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행동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얘를 중점적으로 알아두시고 얘를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구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제입니다. 화제는 이제 이번에 교재가 바뀌면서 나왔던 건데요. 눈으로, 귀로, 코로, 손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이 연결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눈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죠? 무엇을? 화재를. 그래서 연기가 보이기도 하고 불빛이 보이기도 하고 따가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귀는 뭐냐면 사람들이 화재가 불이 난 저기 불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겠죠. 비상벨이라든지 평소에 뭐 나지 않는 불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는 뭐냐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코. 그 다음에 손은 뭐냐면 열기를 느끼기 위해서 온도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바닥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문이 있다면 철문에 가까이에 손등으로 살짝 근처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열기가 느껴진다면 문을 열지 말고 바깥에는 뭐예요?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면 화재가 더 많이 우리 그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열지 말고 다른 대피로를 찾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눈으로 뭘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이런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진입니다. 지진. 지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엘리베이터 탔을 때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지만 타고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을 다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서 어느 층에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서는 층에서 빨리 내리셔야 돼요.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 안에 있을 때는 탁자 아래로 가는 것이 좋고, 집 밖에 있을 경우에는 가방이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입니다. 화재도 이 부분이 5번 부분이 이번에 책이 교재가 바뀌면서 변경된 사항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바뀌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부분은 불어오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제가 어떻게 수정을 했냐고 하면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화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분다면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으면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해야지만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다 타고 없잖아요. 여기는 불길이 계속 이렇게 번지고 그러니까 불길 후방에 있는 거죠.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 하듯이 이 8번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계속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손을 바꾸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은 절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기는 인공호흡기나 흡인기가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보조 전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전기 사고에 있어서는 냄새가 나거나 그 다음에 소음이 들리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되고,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졌는지 이런 파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으면 과열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기구는 주로 비싼 기구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지용 3핀 플러그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이 전기 기구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요게 이제 접지용입니다. 요게. 그래서 전기가 하나 들어오는데 얘는 접지용이 되어서 벽을 타고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안전 감염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